이 세 가지가 몸에 뵐 때까지 몇 시간이고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의 상승 화살표가 그려질 때 매수하고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주식을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의 투자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살표 투자법을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투자법이 별거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생존 게임이다 라고 말한 시스템 투자의 선구자 알바트로스 성필규님은 이 간단한 투자법을 소개한 이 책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단언컨대 투자의 올바른 방향에 있으며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투자의 바이블로 삼기를 권한다. 추세장이 제대로 딱 걸리더니 단 이틀 48시간도 안 돼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었다.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을 벌고 싶으면 추세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다. 알바트로스라는 트레이더가 이런 얘기를 했다. 승부의 세계는 먹느냐 먹히느냐이다. 진정으로 승부사가 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홀로 서라. 언제까지 남에게 의존하면서 내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앞의 영상은 10억 전 재산을 잃고 다시 10억 이상 수익을 낸 인범TV의 인범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큰 돈을 벌려면 추세를 먹어라. 이 말은 추세 추종의 대가들 역시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세 추종은 선물이나 코인에나 적용할 수 있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어렵지 않나요? 라고요.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추세적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은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소개드린 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최근 11월간 추세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여럿 있습니다. 이 종목, 요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 요런 종목, 요 종목까지.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저자의 추세 추종 매매법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트가 매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도 추세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데 왜 우리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추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추세 추종 투자가 생소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만약에 국내 투자자들이 추세 추종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추세 추종 투자를 구사한다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 투자 실력을 늘린다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선물, 코인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이니 추세 추종 투자를 배우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추세를 먹어야 합니다. 추세를 먹으려면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추세 추종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소개드린 이 책에서 말하는 추세 추종 투자법, 서울대까지 나와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주식 투자로 고통받는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투자 비법, 양봉 3개에 사서 음봉 3개에 팔아라. 이 간단한 투자법도 감지덕지였는데 이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추세 추종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투자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살표 투자법을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투자법이 별거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생존 게임이다 라고 말한 시스템 투자의 선구자 알바트로스 성필규님은 이 간단한 투자법을 소개한 이 책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단언컨대 투자의 올바른 방향에 있으며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투자의 바이블로 삼기를 권한다. 알바트로스 성필규 투자자는 300%, 1200% 수익을 내는 과정을 매일 공개하여 유명세를 떨쳤던 투자자로 그 역시 추세 추종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차트에 하나의 화살표를 긋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가 있으면 투자하고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있다면 매뉴얼대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저자는 2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연구와 경험을 하였지만 결국 남는 것은 이 화살표 투자 기법이라며 계속 손실만 나는 사람들은 이 기법만 써볼 것을 적극 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중 이 투자법을 소개하는 8번의 내용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책은 꼭 매수하여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똑똑한 여러분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아마도 평균 이상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텔레비전의 주식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 지식을 얻기 위해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더 낫다.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평균 이상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스스로가 자랑스럽겠지만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므로 원인을 찾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원인을 찾는 노력은 모두 부질없다. 2. 똑똑한 여러분들이여 다 내려놓고 가격 차트만 보라. 당신이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시작했다면 가격 차트만 보라. 가격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찾지 말라. 다른 요소들도 무시하라. 주가 차트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3. 단기 수익과 장기 수익 모두를 위한 투자를 하라. 기상청에서 날씨를 예측할 때 예측하려는 기간이 길수록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진다. 지금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곧 비가 올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주 혹은 다음 달 비가 올 것인지 맞추려면 얘기는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시장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에 있어서도 장기 움직임보다는 단기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훨씬 쉽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쩐의 흐름을 타라의 저자 미녀 53 투자자도 이 양봉 세계에 매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봉이 3개가 나오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천둥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과도 같은 거죠. 이 양봉 3개가 네 번째 캔들에서 다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양봉 3개 투자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의외로 잘 맞습니다. 자, 저자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내가 단기 투자를 옹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단기 투자는 투자 기간이 짧기에 기대 수익이 작다는 단점이 있다. 큰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진짜 큰 돈은 장기 추세에서 벌 수 있기 때문이다. 4. 단기야, 장기야. 장기 추세는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크고 단기 추세는 리스크는 작지만 큰 돈을 벌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하란 말인가? 답은 간단하다. 단기 수익을 노리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면 포지션의 일부를 남겨두면 될 문제이다. 당장 케이크의 맛을 보면서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다. 나는 단기 스윙 투자 성향이 강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자금 관리를 사용하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내 모습 또한 사랑한다. 나의 접근법은 양쪽 세상의 장점을 모두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모두 잘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남석관 투자자입니다. 오늘 나오는 투자법은 남석관 투자자의 투자법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 자, 중요합니다. 투자란 무엇인가? 자, 이제부터 저자는 본격적인 추세 추종 매매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자는 먼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투자 전략에 들어가기에 앞서 투자, 매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돈 버는 투자, 매매란 낮은 가격에서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을 말한다. A 가격에서 매수하여 B의 가격에서 파는 것이다. 이 경우 손익은 B-A로 계산된다. 쉽지 않은가?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기술적 지표에 진창에 빠져 있거나 수익을 내는 환상적인 조건 또는
공식을 찾으려고 버둥거린 적이 있다면 투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단순한 개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확실한 추세를 찾으려 노력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매매하라.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뭔가 큰 깨달음이 오셨을까요? 저자가 말하는 건 사실 투자 대가들이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간단한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땡땡땡 하는 주가의 움직임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땡땡땡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답은 뒤에서 저자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6.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화살표 투자법. 투자에 있어서 추세를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매우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 간단한 투자법을 활용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다. 주식의 가격은 딱 3가지 추세로만 움직인다.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이 3가지다. 그리고 화살표를 그려보면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때 화살표는 가격이 모두 관통하게 긋는 게 좋다. 가격의 움직임을 화살표로 연결했을 때 상승하면 그건 상승 추세다. 가격의 움직임을 화살표로 연결했을 때 하락이면 그건 하락 추세다. 가격의 움직임을 화살표로 연결했을 때 수평이면 그건 횡보 추세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에 화살표를 한번 그어봅시다. 주가를 최대한 관통하도록 말이죠. 자, 여러분들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모두를 관통하도록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을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두꺼운 화살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딱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화살표의 방향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의 모양은 상승 추세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종목에 투자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 차트에 화살표를 그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양은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횡보인가요? 당연히 하락 추세죠? 이런 가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 차트입니다. 자, 역시나 화살표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화살표 그을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고 자, 이렇게 그을 수 있고 누가 봐도 횡보 추세입니다. 이런 가격으로 움직이는 종목 역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이런 종목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인지 판단하는 것 참 쉽지 않나요? 자, 간단하다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투자법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3가지가 몸에 뵐 때까지 몇 시간이고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의 상승 화살표가 그려질 때 매수하고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주식을 팔고 상승 추세를 확인할 때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7.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상승 화살표를 그릴 수 없다면 추세는 없는 것이다. 만약 추세의 방향을 보여주는 큰 화살표를 그릴 수 없다면 그것은 현재 추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 또한 이런 화살표를 하찮게 여겼던 적이 있지만 추세는 확실히 눈에 보여야 한다. 확실한 추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추세를 찾아내려 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추세는 명확히 보여야 한다. 차트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은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어떠신가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화살표 그림이라니 어린아이 장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화살표 투자법이 절대 하찮게 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살표를 긋는 행위에는 투자대가들이 강조하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의 주가 움직임에는 우상향하는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런 주가의 움직임은 첫째,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주가 움직임.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주가 움직임. 세 번째, 신고가 영역에서 자주 확인되는 주가 움직임. 이 세 가지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땡땡땡 하는 주가의 움직임을 찾는 것이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이 땡땡땡은 바로 우상향하는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우상향하니까 화살표의 방향은 오른쪽 위로 그려지겠죠. 우리는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차트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차트입니다. 쭉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일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요 종목까지 제가 앞에 4개, 뒤에 4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앞에 4종목과 뒤에 4종목의 분위기가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 저자의 말대로 한다면 또는 추세 추종의 대가들의 말대로 한다면 이 앞에 4개의 종목은 하락 추세. 자, 요 4개의 종목들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세 추종 투자는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고점에서 물릴 위험은 없나요? 라고요. 맞습니다. 추세 추종 투자를 한다면 아마 투자 성공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말씀처럼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어 계속 손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추종 대가들은 추세 추종의 핵심은 마이너스 3% 손절 10번 하고 11번째 투자에서 100% 수익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승률은 낮지만 승률이 높은 사람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내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차트를 보면서 저자의 추세 추종 투자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누가 봐도 주가의 방향이 우상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그려봐도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종목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 코스닥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코스닥 차트 역시 5일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주가 캔들이 우상향하고 있는 것. 자, 이렇게 관통하는 캔들을 그어서 화살표가 오른쪽 위로 명확하게 그려지면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도 상승하고 주가 캔들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종목을 매수 대상으로 인식을 할 것입니다. 자, 저자의 투자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은 바로 이 지점이 될 것입니다. 요 지점이요. 요 지점이 될 것이고, 매도 타점은 어디냐? 대략 이쯤이 될 것입니다. 이 타점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뒤에서 3단계 투자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매수 타점과 손절 타점에다가 이렇게 초록색 선을 긋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를 했고요. 상승하는 종목에 저자의 투자법대로 매수, 매도 타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코스닥의 주가 역시 화살표를 그었을 때 우상향하는 걸 우리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매수 타점이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요때 매수를 하고 여기가 매도 타점이 되는 거죠. 손절 라인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가 매입 단가, 여기가 손절 라인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손절 라인이나 매수가를 건드리지도 않았죠. 쭉 가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익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자의 투자법대로 계속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최고가가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했냐면요. 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5만 7천원에서 매수했던 종목이 17만원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추세를 계속 탄 겁니다. 추세를 먹은 거죠. 자, 어떠신가요? 물론 저자의 투자법대로 했다면 한 번은 분할 익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잔량으로 추세를 타는 거죠. 저자의 투자법대로 했다면 그는 이 종목으로 거의 2배에서 3배 가량의 수익을 냈을 것입니다. 앞에 인트로에서 소개한 투자자가 단 몇 달 만에 10억을 버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종목만 이런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누가 봐도 상승하는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어디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아직까지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자의 투자법대로 한다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요. 매도 타점은 대략 이쯤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종목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고점에서 물렸을까요? 아니면 계속 추세 상승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으니까 여기 중간에서 매수가 실행이 된 거죠. 손절 라인은 여기입니다. 자, 쭉 가겠습니다. 자, 한 번 정도는 분할 익절을 하고 나머지 잔량으로 추세를 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최고가는 79만원이고요. 우리의 매수 타점은 41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살표를 그으면서 자동적으로 싹수가 보이는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 제대로 된 추세를 만나면 지금까지 손절하면서 봤던 손실을 모두 보상하고 남을 만큼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소개해드린 10억이라는 돈을 잃고 다시 10억이라는 큰 돈을 벌게 해준 이 추세추종 투자법, 그리고 이 추세추종 투자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화살표 긋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책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책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8. 상승 추세에서 매수 타점 잡기.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저자가 매수 타점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자는 슬럼프에 빠진 투자자라면 이 방법만을 사용해 볼 것을 권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 투자법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합니다. 투자법만 딱 배우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배경과 원리 등을 먼저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전에 나는 완벽한 매매 전략을 찾느라 수많은 세월을 허비해야 했다. 열심히 연구하면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생각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다. 나는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지표들을 갖고 연구했다. 기술적 분석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고 각각의 모든 지표들, 오실레이터,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 스토캐스틱, RSI, 그리고 순환 이론과 같은 것들을 연구하느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그 외에도 뭐든 손에 잡히는 대로 적용해 보려고 애를 썼다. 심지어 그런 지표들을 이용해 점점 더 복잡한 나만의 지표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당시 나는 조급한 강박증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던 내가 매매에 성배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나는 결국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모든 손실을 피하면서 계속 수익을 낼 순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점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궁극적인 목적은 주가의 추세를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나는 추세를 찾으면서 조금씩 지표라는 군더더기를 벗기고 점점 더 가격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결국 내 차트에서 모든 지표들이 사라지는 경지까지 도달했다. 이제 나는 가끔씩 사용하는 이동평균 이외에 어떤 지표도 사용하지 않는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추세에 참여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흔히들 되돌림이라고 표현하는 주가 조정 이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저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바쳐서 이 매수 타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되돌림 타점을 잡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자의 매수법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1단계로는요, 화살표 긋기입니다. 앞에서 저자가 강조했던 것처럼 상승하는 주가를 관통하는 화살표를 그렸을 때 반드시 방향은 우상향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주가는 최소한 20일 동안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저자는 강조했고요. 화살표가 되도록 많은 캔들을 관통하면 좋다. 그리고 업종 내의 종목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더 좋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되돌림 인식입니다. 저자는 되돌림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되돌림 투자법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자, 이때 이 되돌림의 기간은 8일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캔들이 8개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쭉 빠진다면 그거는 되돌림이 아니라 그냥 추세가 끝난 것이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자는 강조했고, 그런 경우라면 남석관 투자자님의 5일선이나 10일선 또는 20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되돌림을 인식하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에 있어서 앞에 이 두 개의 캔들을 능가하는 음봉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캔들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 되돌림이 생겼다라고 저자는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매수 타점은 이 음봉, 앞에 이 두 개의 캔들, 양봉 캔들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낮은 지점의 저점을 보여주는 음봉이 발생했을 때 이 음봉의 고점을 능가하는 이 지점이 매수 타점, 음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고, 손절 타점은 이 매수 타점에서 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보여주는 1일 변동폭, 고가와 저가의 차이, 그 차이의 평균값, 대략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타점에서 1일 변동폭을 뺀 요 지점이 손절 타점이 된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캔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을 자동 매수로 걸어 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만약에 음봉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음봉이 나오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음봉이 나오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이 음봉에서 이 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봉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결정하신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자, 손절 라인 잡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앞에 두 개의 캔들보다 더 저점이 낮은 음봉 캔들이 발생했을 때 이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고, 손절 타점은 지금까지 상승하면서 보여줬던 캔들의 고가와 저가의 차이. 자, 이 종목으로 보면은요, 53,600원에서 46,450원을 빼면 7,150원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매수 타점은 57,000원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변동폭, 고가와 저가의 차이 7,150원을 빼면 손절 타점은 49,85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요, 대략 손절률은 12%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손절률은 어쩌면 조금은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손절 타점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손절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이 손절 라인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는 너무 과하니까 대가들이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손절률 5에서 7% 정도로 기계적으로 손절 타점을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손절이 나가도 재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적절하겠죠.
자, 사실 투자하면서 매매 타점을 잡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투자하면 상승 추세 속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신 다음에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하기가 쉬운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겠네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9. 되돌림 매매 고찰. 추세 되돌림 매매법, 화살표 매매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비교적 자주 발생하며 큰 수익을 만들어준다. 이 매매법의 또 다른 장점은 자기 제어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땐 이 패턴이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 패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시장과 같은 방향에 서서 투자할 수 있고 시장이 들쑥날쑥한 기간에는 시장을 떠나게 된다. 사실 나는 여러 경우에 슬럼프에 빠진 투자자들이 이 방법만으로 매매하도록 권해왔다. 내가 여러분들의 매매를 1대1로 도와주면서 많은 상담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면 스스로 확신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인 추세 되돌림 패턴에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 10. 단기 전략으로 홈런 날리기. 지금까지는 매수 타점과 손절 타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익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정말 좋은 건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알려준다는 것에 있는데요. 알바트로스 성필규 님이 괜히 이 책을 바이블로 삼으라고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자의 익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장에 진입한 초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포지션의 절반가량은 바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개 나의 첫 번째 목표 이익은 초기에 설정한 손절매와 같은 폭만큼이다. 첫 번째 이익 실현 후에는 나머지 포지션에 대한 손절매를 매수했던 가격으로 변경한다. 만약 1차 이익 실현 이후에도 추세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때부터는 내 돈이 아닌 시장이 벌어준 돈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방법이 내가 단기 매매 전략으로도 가끔씩 홈런을 날리는 이유가 된다. 자, 저자가 말하는 익절 타점은 바로 요 폭만큼, 여기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절반을 익절하고 그 다음 나머지 잔량으로 추세를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금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11. 손실 관리하기. 매매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10%의 손실을 보았을 때 그 손실을 만회하려면 다시 10%의 이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10%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줄어든 나머지 자산으로 최소한 11.11% 이상의 이익을 거둬야 본전이 된다. 설상가상으로 손실폭이 더 커진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자금 관리는 필수다. 12. 1에서 2% 전략. 여러분이 1,000만원의 자본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한 종목에 투자해서 1,000만원의 1%인 10만원의 손실 이상을 보면 절대 안 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손실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회해야 하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만약 여러분들이 손절률 10%를 사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1회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100만원 투자해서 10% 손절 규칙을 따르면 손실은 1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10% 손절 규칙, 1% 자금 규칙을 사용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자금 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다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3.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
주가의 일반적인 변동폭 이상으로 손절매를 설정했는데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손절매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손절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 좋은 종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같은 업종 내에 있는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의 수익을 본 매매들을 검토해보라. 여러분의 종목 선정 기법이 향상될수록 손절매로 매매를 끝낼 가능성은 줄어든다. 방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최선의 공격을 하면 좋지 않은 매매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14. 손절매를 믿어라. 자신의 손절매를 믿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멈춘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매를 할 때 중간에 멈추는 것은 종종 해야 하는 일이다. 투자자라면 손절매를 철저히 지키고 수행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대다수 투자자가 계획한 손절 가격이 왔음에도 손절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손실은 커진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손실을 늘리면 만회해야 하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계획한 손절선은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다. 15. 비용까지 아끼려고 하지 말라. 어떤 분야든 사업을 해 나가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사무실 비품,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을 구입해야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재고도 발생한다. 사무실 비품이 부족해지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좀 더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주식 매매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그와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매매 손실은 그저 매매라는 사업을 해나갈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불과한 것이다. 뒤에서 저자가 언급하겠지만 손실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시장에 제공하는 수업료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업료도 지불하지 않고 장학금만 받아가려는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좋게 볼 순 없을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손실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16. 손실에서 배워라. 주식에 투자할 때 손실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는 방법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더 많은 매매를 할수록 손실을 보는 매매 횟수도 함께 늘어난다.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많은 돈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손실이 게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도 자신의 손실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과정을 올바르게 수행했는데도 여전히 매매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모든 과정을 올바르게 수행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과정을 올바르게 수행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보상받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자신의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혹시 실패하고 계신가요? 손실이 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링컨의 말처럼 열정을 잃지 말고 실패를 거듭하세요. 그리고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이 관건이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다. 대세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다. 그리고 들쑥날쑥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 없이 횡보한다. 내가 하는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 그저 앞에서 배운 화살표를 차트 위에 그려 넣기만 하면 된다. 개인적인 편견들과 시장에서 떠도는 쓸데없는 정보들은 철저히 무시하게 될 것이다. 18.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슬럼프 이야기. 누구나 투자를 하면서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투자가 갑자기 안 되거나 큰 손실을 입거나 해서 크게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하여 저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업 투자자가 되려고 낮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시장에 대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나는 의기소침해졌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다른 직업이 있는 동안에는 상당히 잘해왔고 초반에는 프로 투자자로서 약간의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나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듯 투자 강연회를 쫓아다니면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거기서 전문가들로부터 약간의 힌트와 기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정작 내가 찾고 있던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쉬는 시간에 강연회의 다른 참석자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에게 매매와 관련하여 최근에 큰 고민에 빠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구원자인 추세를 포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 신사는 즉시 다음과 같이 물었다. S&P 500 지수의 차트를 그려보셨나요? 나는 즉시 대답했다. 매일 그러고 있죠. 그가 나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찬찬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지난 3개월 동안 시장이 횡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19. 내 잘못이구나.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언제 매매를 하는지 혹은 언제 매매를 중단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이 이상적인 조건이 아닐 때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시장에서 자신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남석관 투자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개별 종목은 없다고요. 아무리 유능한 투자자라도 시장이 약세장이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지수의 화살표를 그렸을 때 우상향하면 그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20.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어라. 성공한 사람들은 매사에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 그들은 모든 일들의 좋은 측면만 본다. 하지만 그런 특성은 매매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것이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는 적절한 이유를 찾으려 한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5일 연속 하락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다가 하루 상승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려 할 것이다. 인생의 다른 분야에선 선택받은 성격이겠지만 그런 성격이 여러분들의 매매를 망칠 수 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배제한 채 매매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방법을 배워야만 매매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리뷰글을 쓰고 있는데 참 균형이 잘 잡힌 투자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손쉽고도 완벽한 주식투자 지침서라고 표현한 것이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21. 추세의 특성. 주가의 움직임은 깨끗해야 한다. 추세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방향성이 뚜렷한 주가의 움직임, 되돌림, 추세의 재개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가가 넓은 진폭으로 출렁거려서는 안 된다. 차트의 모양이 마치 심전도 파동처럼 보인다면 이 종목의 주가는 깨끗이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개별 종목의 특성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지만 이전의 주가가 깨끗하게 움직이면서 추세를 형성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입증했던 종목에 집중하는 편이 좋다. 똑같이 좋게 보이는 예비 신호를 나타내는 두 종목 중에서 하나의 종목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각각의 종목이 과거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검토해보고 주가의 움직임이 좀 더 깨끗했던 종목을 선택하라. 마치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책에 좋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책에는 매매일지 쓰는 방법.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책으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추세 일찍 발견하기, 나비 넥타이 교차 패턴, 발전된 기법들 등 도움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알찬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책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시고 투자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방송에서 박명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공했다. 그런데 내가 왜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하다 보니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얘기들을 좀 제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내 성공했을 때 느끼는 그 여러 가지 혜택 같이 누리고 싶어요. 저 성공한 아이예요, 여러분.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빠져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공부하라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고. 예, 그건 맞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모든 진리와 모든 정답은 책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잘 안 읽게 돼요. 그죠? 하나 한 권 한 권을 끝날 때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이 더 바로 앞에 있고 그 맛을, 성공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책을 읽어주고 함께 공부하는 이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점점 더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공한 것 같지 않다고요? 글쎄요. 왜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한 모습이 보일까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이룰 그날까지 함께 꾸준히 노력합시다. 그 노력의 과정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도움드리는 부자의 서원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